안녕하십니까, 필생TV 마하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은 저의 영성 시리즈 우주의 차원과 우주공학기술 6번째 시간인데요. 지난주에 인간이 창조되고 탄생되는 우주공학기술에 대한 강의를 통해 인간 창조에 대한 대우주의 비밀을 설명드렸지요. 인간 창조는 18차원 파라다이스의 생명 창조 그룹에 의해 우주의 최고 공학 기술이 적용되어 창조되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18차원 기술이 5%, 17차원 기술이 10%, 그리고 15차원 기술이 85% 적용되어 창조되었습니다. 인간이라는 외투는 대우주의 순행 원리가 소우주인 인간이라는 생명 속에 생명 진리로 발현되게 정교한 우주공학 기술이 총동원되어 창조된 생명체입니다. 또한 우주의 모든 생명체들은 생명의 순환 주기를 통해 끊임없이 진화하고 있습니다. 그 진화 과정 또한 우주의 생명공학 기술의 지원 속에 무형의 기계장치들에 대한 업그레이드와 병행하여 보이는 세계의 생명체의 진화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 기억하시나요? 우주의 모든 생명체들은 영혼의 물질 체험을 위한 외투로서 우주의 생명공학 그룹에 의해 창조되고 끊임없이 개선되며 진화하고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창조론과 진화론에 대한 이해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이번 시간에는 우주의 차원에 대한 보강으로 차원의 문과 차원의 벽에 대한 강의를 준비하였습니다. 우주는 다양한 시공간 속에 펼쳐져 있습니다. 시공간과 함께 다양한 차원으로 나누어져 있는데요. 우주의 각 차원은 차원의 문과 차원의 벽에 의해 철저하게 구분되어 있으며 차원 관리자들에 의해 관리되고 있습니다. 차원은 건물의 기초와 뼈대 그리고 건물의 공간 구성과 같다고 볼 수 있는데요. 건물이 건물로서 역할과 쓰임이 있으려면 반드시 건물이라는 공간 속에 각각의 구역이 구분되어야 하겠죠. 마찬가지로 우주에도 차원에 의해 구분되며 차원의 문과 차원의 벽에 의해 다양한 시공간이 펼쳐져 있습니다. 우주란 말이 집우, 집주, 즉 집으로 비유하잖아요. 집안의 문과 벽에 의해 방과 방 구분이 되어 있듯이 우주의 시공간은 서로 다른 차원 속에 다양하게 펼쳐져 있습니다. 똑같은 집안의 방이라도 방마다 온도와 습도 등 방 안의 공기가 다르고 환경이 다르고 또 거주하는 사람이 각각 다르듯이 우주의 차원 속에도 서로 다른 진동수 세계로 구분된 시공간 속에 각각의 역할과 임무에 따라 일사불란한 체계 속에 펼쳐져 있습니다. 또한 차원과 시간과의 상관성으로 차원 간 서로 다른 시공간이 생겨나면서 시간의 동시성 속에 무수한 평행우주의 시공간이 펼쳐질 수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차원의 문과 차원의 벽이란 주제로 차원과 진동수의 관계와 차원과 시간의 관계에 대한 부분을 강의해 드리면서 우주의 차원 속에 무수한 시공간으로 존재하는 평행우주가 어떻게 펼쳐지는지 그 원리에 대해 강의해 드리겠습니다. 대우주는 창조 근원의 의식을 기원으로 창조되고 펼쳐졌습니다. 창조 근원의 의식은 빛과 에너지로 구현되며 다양한 스펙트럼과 진동수로 분화되어 대우주의 시공간이 차원 속에 펼쳐지게 됩니다.
대우주는 18차원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거 아시죠? 그리고 각 차원에도 15단계나 18단계로 또 구분되어 있죠. 즉 무국세계인 18, 17, 16차원은 1단계부터 18단계로 구성되었으며 태극과 3태극 세계는 각각의 차원에 1단계부터 15단계로 되어 있죠. 우주의 차원과 단계는 서로 다른 진동수에 의해 구분되어 서로 다른 시공간으로 존재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우주가 무한대로 상상할 수 없이 큰 세계를 하는 이유가 바로 차원이 있기 때문입니다. 차원은 서로 다른 시공간으로 펼쳐지는데 공간 속에 또 무수한 공간이 창조될 수 있으며 시간 속에 무수한 시간을 창조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시간과 공간을 변수로 무수한 조합의 시공간으로 펼쳐질 수 있는데요. 그래서 이 우주를 시작도 끝도 없는 무한한 세계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차원이 다르다는 의미는 서로 다른 시공간으로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동일한 시공간 속에도 다양한 차원의 시공간이 함께 존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구라는 행성은 공간적으로 보면 작은 행성이지만 우주에서 가장 높은 18차원 가이아의식을 갖는 행성입니다. 행성의 가이아의식의 차원이 높다는 것은 그 행성에 펼쳐질 수 있는 다양한 차원의 시공간을 펼칠 수 있으며 높은 의식과 에너지를 품을 수 있고 담을 수 있는 행성의 용량이 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지구라는 행성에는 1차원부터 18차원의 에너지가 모두 들어올 수 있으며 또한 다양한 차원의 시공간이 동시에 지구에 펼쳐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차원이 있기에 대우주는 서로 다른 차원 속의 시공간을 무한으로 확장할 수 있습니다. 대우주를 시작도 끝도 없는 무한한 세계라고 하는 이유가 차원 속에 구현할 수 있는 시공간을 동시에 무한히 펼쳐질 수 있기 때문이란 거 이해되시나요? 좀 어려운 얘기인데요. 다시 풀어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그럼 차원이란 과연 무엇일까요? 차원에 대한 이해를 위해 차원은 어떻게 탄생되었으며 차원 간 서로 다른 시공간이 존재할 수 있는 이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차원이 빛의 진동수에 의해 결정된다고 했습니다. 서로 다른 진동수가 서로 다른 차원을 구분하는 기준이 된다고 하는데 차원은 빛의 진동수 대역을 구분하여 존재하는 시공간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방송국의 채널은 주파수 대역으로 구분되어 서로 다른 방송 채널의 전파를 서로 간섭 없이 송수신할 수 있습니다. SBS 방송 주파수 화면으로 KBS 화면은 보이지 않습니다. 같은 시공간에서 간섭되지 않는 서로 다른 차원으로 존재한다고 볼 수 있는데요. 전파의 진동수 대역으로 서로 다른 방송의 세계가 구현되는 것이죠. 차원을 결정하는 인자들은 진동수 위에도 중력이나 자기장 등 물리적 요인도 함께 작용됩니다. 그러나 차원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빛의 진동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차원은 전파의 주파수에 의해 서로 다른 채널의 방송이 이루어지듯 서로 다른 빛의 진동수 대역을 구분하여 존재하는 시공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같은 공간에도 서로 다른 차원 간의 시공간이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차원 간 시공간이란 같은 공간 속에 시간대를 달리하는
수많은 공간이 별도로 펼쳐질 수 있다는 것인데요. 공간 속에 또 다른 공간이 펼쳐지며 시간 속에 또 다른 시간이 펼쳐지며 시간과 공간의 조합을 통해 수많은 시공간이 펼쳐지는 것을 말합니다. 차원간 시공간이 다르게 펼쳐지는 이유는 시간의 밀도에 의해 발생합니다. 시간과 차원은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하여 설명하기 위해서는 시간에 대한 이해가 되어야 합니다. 대우주의 차원간 시공간이 생겨나게 된 원인이 바로 시간이기 때문이죠. 시간은 반물질 형태로 존재하는 탄트로니아라는 시간 입자에 의해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시간은 시간 입자에 의해 우주의 시간이 생겨났다는 것입니다. 처음 들어보는 얘기일 것입니다. 이것이 시간의 비밀인데요. 대우주 2주기에 탄트리온이라는 시간의 입자가 무국세계에서 탄생하게 되는데 이때는 과거, 현재, 미래라는 시간의 흐름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대우주 3주기에 이르러서 삼태극인 물질 세계에서 시간 입자의 흐름이 발생하게 됨으로써 탄트리온이 반물질 상태의 탄트로니아가 되어 과거, 현재, 미래라는 시간의 흐름이 일어나게 되며 삼태극 세계에서 과거, 현재, 미래라는 시간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럼 우주의 차원별 시간이 어떻게 존재하는지 굉장히 중요한 개념인데요. 무국세계 18차원에는 시간 입자인 탄트리온이 없습니다. 17차원과 16차원에는 탄트리온이 존재하는데 탄트리온은 입자의 흐름이 없기에 무국세계에는 시간의 흐름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태극세계에서는 탄트리온이 반물질 상태의 탄트리아로 변하는데 아직은 입자의 흐름을 느낄 수 없습니다. 그래서 태극세계에서도 시간의 흐름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삼태극 물질세계에 존재하는 시간 입자를 탄트로니아라고 하는데 빛나는 별이라는 의미입니다. 탄트로니아에 의해 삼태극인 물질세계에 시간의 흐름이 생겨났으며 탄트로니아의 밀도차에 의해 시간의 흐름의 속도가 결정됩니다. 이렇게 해서 물질세계에서 과거, 현재, 미래라는 시간이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무국세계에 존재하는 탄트리온이 가장 높은 밀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물질세계에 존재하는 탄트로니아의 비중과 밀도가 가장 낮고 가볍기 때문에 시간의 흐름이 발생하며 속도가 빨라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시간 입자의 밀도가 높을수록 시간의 흐름이 느리며 밀도가 낮을수록 시간이 빠르게 흐릅니다. 진동수가 낮은 차원으로 갈수록 시간 입자의 밀도가 가벼워지면서 시간이 빠르게 흐르게 됩니다. 우주의 시간은 다 다릅니다. 우주의 모든 행성과 항성 그리고 은하의 시간은 그 행성과 항성, 은하에 존재하는 시간의 막에 의해 각각의 시간이 결정됩니다. 행성의 시간의 막에 존재하는 탄트로니아의 밀도에 의해 그 행성의 시간의 흐름의 속도가 결정되기 때문이죠. 시간의 흐름인 시간이란 무국 또 태극 세계에는 존재하지 않으며 삼태극인 물질 세계만 존재한다는 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삼태극 물질 세계를 할지라도 홀수 차원인 관리자 차원에는 시간의 흐름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시간이 없어야 완전한 통제 속에 관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 시간에 대한 이해 되셨나요? 그럼 계속해서 시간에 의해 생기게 되는 차원간 시공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간 입자의 진동수에 따라 시간 입자의 밀도가 변화하면서 시간과 공간에 변화가 생겨나는데 이곳이 차원간 시공간이 발생하는 이유입니다. 시간의 밀도를 결정하는 인자들은 중력과 자기장이라는 큰 물리적 요인도 있지만 차원을 결정하는 핵심 인자는 빛의 진동수의 차이에 결정됩니다. 따라서 시간 입자의 진동수가 다른 차원 간의 밀도 차이에 의해 시간과 공간의 왜곡이 생깁니다. 서로 다른 차원 간의 시공간으로 이렇게 해서 나타나게 되는 거죠. 이런 원리로 차원이 다른 층위로 시공간이 존재하게 되는 것이죠. 차원이란 빛의 진동수의 차이로 인해 구분되며 펼쳐지게 되지만 차원 간 시공간이 다르게 존재하는 이유는 시간의 입자가 갖는 밀도의 차이로 인해 서로 다른 시공간이 탄생된다는 거 이해되셨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 세계는 현재라는 시간과 나를 중심으로 펼쳐진 공간이라는 요소로 한 시공간 속에 나의 현재가 존재하는데요. 시간과 공간이라는 두 요소를 기준으로 하나의 세계를 이루는 수많은 시공간이 펼쳐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시간이란 변수를 가지고 과거와 현재와 미래라는 또 다른 시공간이 각각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이죠. 어제의 공간과 오늘의 공간 그리고 내일의 공간은 다 다른 것이며 절대 현재라는 이 시공간 속에 함께 공존할 수 없잖아요. 과거라는 시공간과 현재라는 시공간, 미래라는 시공간이 각각 존재한다는 거 이해되셨죠? 그러나 시간은 있지만 시간의 흐름이 없이 시간이 하나로 존재하는 곳이라면 그 하나의 시간에 존재하는 수많은 공간이 평행으로 펼쳐져 있지 않겠습니까? 이곳을 평행 우주라 하며 물질 세계 홀수 차원은 평행 우주로 펼쳐져 시간의 동시성 속에 물질 세계가 관리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흐름이 존재하는 물질 세계 관리자들이 머무는 5차원, 7차원, 9차원, 11차원에서는 과거, 현재, 미래가 동시에 하나로 존재하는 무수한 평행 우주가 펼쳐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한치 오차 없이 변수를 제거하며 물질 세계가 온전히 관리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와 같이 시간에 의해 서로 다른 시공간이 동시에 존재하는 것을 평행 우주라고 합니다. 차원이란 빛의 진동수에 의해 결정되지만 차원 간 서로 다른 시공간이 펼쳐지는 주요 요인은 차원이 달라지면 진동수가 다르기 때문에 시간 입자의 밀도와 흐름이 변화하여 서로 다른 시공간으로 펼쳐지게 됩니다. 차원이 달라지면 시공간도 달라진다는 거 이해되셨죠? 그래서 차원마다 시공간이 따로 존재할 수밖에 없죠. 그 이유가 시간의 흐름이 달라지기 때문이라는 거. 차원과 시간과 시공간 간의 상관관계에 의해 평행 우주 이론이 성립될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하셨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이해하셨다면 지금 우리 눈앞에 보이는 이 광활한 우주가 단지 우리와 같은 3차원의 시공간에 존재하는 우주일 뿐, 또 다른 차원에는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없는 무수한 우주가
또 수없이 펼쳐져 있을 것이라는 걸 아셔야 합니다. 이것이 우주를 연구하던 과학자들이 밝혔던 평행우주이론의 실체인 거죠. 평행우주는 우주의 차원 속에 펼쳐진 무수한 우주의 시공간이라는 걸 이해하셨죠? 그리고 물질 세계를 관리하는 홀수 차원인 관리자 차원은 평행우주로 펼쳐져 있다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차원과 진동수의 관점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주 만물은 창조주의 의식이자 빛이며 에너지입니다. 따라서 의식과 빛과 에너지는 진동수로 구분되어 각각의 차원으로 펼쳐지게 됩니다. 우주 만물은 창조주의 의식으로부터 출발하여 빛으로 빚어졌는데요. 빛이 가지고 있는 각각의 스펙트럼과 고유한 진동수에 의해 삼라만상의 만물의 특성이 결정되며 차원이 결정되고 구분짓게 됩니다. 창조주의 의식으로부터 빛이 창조되고 빛을 도구로 하여 공과 기와 색으로 이어지는 시공간으로 구현된 삼라만상 물질세계가 펼쳐지게 됩니다. 삼태극 세계의 만물과 생명 속에는 공과 기와 색이라는 차원간 공간으로 이어진 무극세계와 태극세계 그리고 삼태극으로 이어지는 우주의 모든 차원의 빛이 들어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주의 전체의식이라고 하며 바로 전체의식은 삼라만상 만물을 창조주의 의식이 연결되어 함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삼라만상 만물 속에는 창조주의 의식으로부터 출발한 빛이 다양한 빛의 스펙트럼을 가지며 고유한 진동수를 가지고 다양한 차원으로 펼쳐져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몸이 비록 4차원이라는 진동수를 가지고 있지만 인간의 몸 속에는 1차원의 원소 정령부터 2차원 요정과 정령, 3차원 요정, 그리고 4차원의 백에너지를 가진 몸의 정령, 5차원의 귀신이 활동할 수 있는 차원간 공간이 존재하기 때문에 귀신과 각 차원의 에너지체가 들어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또한 7차원과 9차원 그리고 11차원의 차원간 공간이 존재하기에 7차원, 9차원, 11차원의 에너지체인 가이드 천사와 사탄이나 마귀로 알려진 어둠의 천사가 들어와 활동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몸은 색과 기와 공으로 이어지는 크게 3개의 층으로 되어 있는 차원간 공간이 있습니다. 인간의 몸을 구성하는 세포와 조직 그리고 장부가 있는 세계 차원간 공간과 경락과 차크라 시스템 그리고 인간의 의식을 구현하는 메타의식 구현 시스템이 있는 기회세계의 차원간 공간, 세 번째 층위에 생명회로도 함께 공유세계의 무형의 기계장치 그리고 사고 조절자와 영혼백 에너지가 머물고 있는 공무세계 차원간 공간이 모두 함께 인간의 이 몸속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눈에 보이는 세계, 인간의 몸이나 만물 속에는 다양한 진동수가 다른 차원의 시공간이 함께 존재하며 창조주의 의식이자 빛으로부터 출발한 무극, 태극, 삼태극으로 이어지는 진동수 세계 속에 차원간 시공간 속에 각각 상호 간섭 없이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차원이라는 요소로 인해 대우주의 뼈대와 구획이 정해지듯 인간과 만물 속에도 차원이라는 요소로 인해 기본 구조와 구획이 나누어져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대우주의 구조가 유지되고 우주에 존재하는 만물이 존재하기 위해서는 대우주와 만물에는 서로 다른 진동수 세계 속에 펼쳐지는 차원이 있기에 가능한 것입니다. 차원이 없다면 서로 간섭과 장애로 인해
너무나 많은 공간이 필요할 것입니다. 즉, 우리가 기계를 돌릴 때 전기라는 에너지를 사용하는데요. 전기는 기회세계 에너지라고 가정한다면 전기선만 있으면 바로 어디서나 편리하게 전동기를 돌려 큰 동력을 간섭 없이 쉽게 또 편리하게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차원의 전기 에너지가 만약 없다면 이 에너지를 말이나 인력 등 보이는 세계의 힘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데요. 백마력이라는 힘을 내려면 말 100마리 이상의 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기계를 돌릴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전기는 기회세계 차원 에너지가 되죠. 말 100마리를 이용하기에 얼마나 많은 공간과 노력이 필요할까요? 이와 같이 우주의 차원이 없다면 얼마나 불편할 것인지 상상이나 해보시겠습니까? 차원이 다르다는 것은 서로 간섭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차원이 또 높다는 것은 보다 높은 고진동, 고파장의 고에너지를 농축해 사용할 수 있다는 것도 됩니다. 고차원으로 갈수록 상상할 수 없는 고진동의 고에너지나 빛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고파장, 고에너지의 빛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높은 우주공학 기술이 필요한 거고요. 예를 들어 우리가 사용하는 휴대폰이 1G 시대에서 요즘은 5G 시대로 바뀌었는데요. 휴대폰의 사용 주파수가 1기가와 5기가의 주파수 차이는 40억 헤르츠입니다. 1G와 5G 간의 정보 처리 속도와 용량의 차이는 상상할 수 없이 차이가 납니다. 이와 같이 높은 진동수 대역이라는 것은 또 차원이 높다는 의미이며 높은 진동수를 가지고 높은 에너지와 정보를 처리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5G 시대에 우리가 과거에는 상상할 수도 없었던 이렇게 빗생 유튜브 방송을 할 수 있게 된 그 바탕이 5G 주파수 대역의 정보통신 기술 덕분입니다. 그만큼 많은 정보를 송수신하고 처리할 수 있는 기술과 용량이 확보되었기 때문에 바로 우주의 차원이 우주공학기술의 수준을 결정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우주 만물은 창조주의 의식의 구현이며 빛이며 에너지며 진동수의 세계입니다. 또한 각각의 빛과 에너지는 진동수에 따라 속해 있는 차원이 결정됩니다. 내가 지금 생각하는 이 의식의 차원도 있습니다. 또 내 몸을 구성하는 인간이라는 액트도 4차원이라는 진동수를 갖는 존재이며 1차원 광물은 1차원의 진동수의 의식과 에너지를 구현하며 존재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체험하고 있는 지구상의 모든 문화와 문명들 속에도 의식의 수준과 에너지의 수준에 따라 각각의 진동수로 공명하는 차원이 있습니다. 성주풀이라는 음악에도 아리랑이라는 민요 속에도 흥부와 놀부라는 이야기 속에도 그 의식과 에너지의 차원이 있습니다. 우리가 느끼는 감정과 느낌도 에너지의 흐름이며 에너지의 작용이기 때문이죠. 따라서 우주 만물은 모두 각자의 진동수를 가지며 그 진동수가 갖는 차원의 벽에 갇혀 있는 존재입니다. 우리 인간의 경우 4차원이라는 시공간 속에 갇혀 있는 존재이며 4차원의 차원의 벽에 갇혀 있기 때문에 5차원이라는 다른 차원과 엄격하게 분리되어 존재하게 된다는 것이죠. 벽으로 막혀 있는 방이 있다면 방으로 쓰임이 있기 위해서는 반드시 창문이나 문이 있어야 방이 될 수 있겠죠. 마찬가지로 차원이란 시공간이 존재하며 그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차원을 이루는 벽이 있다면 반드시 차원의 문이 존재해야 하겠죠. 차원에도 문이 있습니다. 그 차원의 문과 차원의 벽을 수하고
관리하는 존재가 바로 차원 관리자이며, 차원의 문과 차원의 벽을 통과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차원에 맞는 진동수를 담을 수 있어야 합니다. 자신의 우주적 신분에 따라 영혼의 진동수가 맞아야 차원에 접근할 수 있는 조건이 되며, 그 역할과 임무가 있어야 가능하게 됩니다. 차원의 문과 차원의 벽을 통과해야만 그 차원의 우주적 정보와 우주의 진리에 접근할 수 있다는 것이며, 그 차원의 우주적 정보를 전달할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또한 사람의 우주적 신분이란 자신의 영혼, 즉 본영이 머물고 있는 차원과 본영의 역할과 임무를 의미하며, 자신의 본영이나 상위자 차원보다 더 높은 진동수의 차원의 정보에 접근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우주는 파워게임이 갖는 숙명이기도 하는 이유입니다. 이와 같이 우주가 파워게임이라는 뜻이 바로 자기보다 더 높은 진동수의 세계에 접근할 수 없다는 의미이기도 하며, 그 사람의 우주적 신분에 따라 차원이 결정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더 높은 차원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현재 이 4차원의 진동수 속에 있는 자신의 몸의 진동수를 올려 더 높은 차원의 상위자화와 합의를 통해서만 상위자화가 있는 차원의 문과 차원의 벽을 통과하여 그 차원의 정보에 접근할 수 있으며, 정보 전달자의 역할과 영적 능력을 구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음은 우주의 차원의 문과 차원의 벽을 수호하고 관리하는 차원 관리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강의에서 설명해 드렸는데요. 다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주의 시공간은 차원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우주의 차원은 엄격하게 통제되고 관리되고 있습니다. 우주의 차원은 진동수의 세계이며 에너지의 세계이며 서로 다른 차원간 시공간으로 펼쳐지게 됩니다. 모든 차원의 시공간은 높은 차원에서부터 낮은 차원으로 빛과 에너지의 진동수의 스펙트럼으로 서로 연결되어 있으며, 한치의 오차 없이 차원 관리자에 의해 유지되고 수호되고 있습니다. 우주의 모든 차원 관리자들은 창조주의 특수 에너지 분화로 탄생된 특수 영혼 그룹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창조주를 대신하여 대우주의 차원을 수호하고 있는 존재들입니다. 그만큼 우주의 차원의 문과 차원의 벽이 중요하며, 만일 우주의 차원의 벽이 무너진다면 고층 빌딩이 붕괴되는 것처럼 우주도 붕괴될 것이기 때문이죠. 지난번 4번째 강의에서 우주의 차원 관리자 그룹에 대해 설명해 드렸는데요. 기억나시나요? 다시 한번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차원 관리자들은 자신이 속한 차원을 관리하고 있으며 모든 차원에 존재합니다. 차원 관리자들의 임무를 보면 크게 3그룹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첫째 그룹은 창조주를 대행하여 행성의 영단을 관리하고 운영하는 영단 관리자가 있으며, 항성의 영단을 관리하고 운영하는 존재들이 또 있으며, 은하나 은하단을 관리하고 운영하는 존재들이 있습니다. 영단 관리자나 은하나 항성의 관리자를 차원 관리자라 하는 이유가 바로 모든 행성과 항성, 은하는 각각의 시공간과 차원으로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그룹은 우주의 각 차원의 벽과 차원의 문을 수호하며 차원의 실질적인 최고 관리자들입니다. 세 번째로 특수 차원 관리자 그룹이 있는데, 은하나 행성의 스타게이트를 관리하는 존재와 웜홀이나 블랙홀 등을 관리하는 차원 관리자 그룹도 있습니다. 웜홀이나 스타게이트들도 차원으로 유지되고 있으며 차원의 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창조주는 빛으로 일을 한다고 합니다. 창조주는 우주 만물을 빛으로 창조했으며 빛의 작용으로 대우주가 경영되고 있습니다. 빛은 각각의 고유한 파장과 진동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무극의 높은 차원일수록 고파장의 고진동의 빛을 이용하는 우주공학 기술과 차원의 밀도가 높은 것이며 낮은 진동수 단계로 갈수록 차원의 밀도가 낮으며 낮은 차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빛의 진동수에 의해 우주의 차원이 결정되는 것이며 높은 의식과 빛과 고진동의 에너지의 세계 그리고 더 높은 빛을 이용하는 우주공학 기술에 의해 우주의 차원은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럼 우주의 차원의 문과 차원의 벽을 유지하고 관리하는 원리가 무엇일까요? 바로 우주공학 기술과 우주공학 시스템에 의해 우주의 차원의 문과 차원의 벽이 관리되고 있습니다. 우주는 진동수의 세계이며 그 진동수의 벽을 통과하기 위해서는 그 진동수 조정을 위한 우주공학 기술로 구현된 무형의 기계장치의 도움 없이는 통과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높은 차원의 상이자 합의를 이루는 과정에서도 몸속의 무형의 기계장치들에 대한 진동수 조정을 위한 업그레이드를 통해 상이자 차원의 벽과 차원의 문을 통과하여 상이자와 합일이 될 수 있으며 그 차원의 정보에 접근할 수 있게 하는 모든 행정적 절차가 우주공학 시스템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우주의 뼈대를 이루는 우주의 차원을 유지하고 차원의 벽과 차원의 문을 관리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우주공학 기술과 우주공학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우주는 정교한 우주공학 시스템으로 유지되며 운영된다는 것이 갖는 의미입니다. 빛을 다루는 기술이 우주공학 기술이며 차원이 높을수록 우주공학 기술의 수준은 상상할 수 없이 높습니다. 또한 빛을 다루는 기술이 행성의 과학기술 문명의 수준을 결정하며 우주의 차원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오늘이 우주의 차원과 우주공학기술 마지막 강의입니다. 차원의 문과 차원의 벽이란 주제를 통해 우주의 차원이란 무엇인가? 차원과 시공간의 관계에 대하여 설명드렸는데요. 시간의 탄생 과정과 우주의 차원에 존재하는 시간의 개념에 대하여 무극, 태극 세계와 삼태극 관리자 차원에는 시간의 흐름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시간이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시간 입자인 탄트로니아의 밀도에 의해 차원 간 시공간이 다르게 펼쳐진다고 하였습니다. 오늘의 핵심 내용이 우주의 시공간의 탄생 원리와 평행 우주 이론입니다. 이 시간에는 차원과 시간과의 관계를 통해 우주의 차원 속에 수많은 시공간으로 펼쳐진 평행 우주가 존재한다는 평행 우주 이론에 대해 설명해 드렸는데요.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주는 차원으로 구분된 시공간 속에 차원의 문과 차원의 벽에 의해 철저히 분리되어 차원 관리자들에 의해 수호되며 대우주의 차원이 유지되고 있다는 사실을 말씀드렸습니다. 우주는 차원의 문과 차원의 벽에 의해 철저한 파워게임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차원으로 구분된 우주의 질서 속에 순행하는 것입니다. 대우주는 정교한 우주공학 기술과 우주공학 시스템으로 운영된다는
관점에서 바라본 우주의 차원과 우주공학 기술에 대한 시리즈를 마치고 다음 시간부터는 외계 행성 시리즈를 시작합니다. 칠성줄과 칠성판의 의미와 원재론과 해탈의 의미에 대하여 칠성줄을 타고 온 영혼들의 특징이라는 주제로 우주의 까르마와 우주의 십자가에 대한 강의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많은 시청 부탁드리며 오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